한 주간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정봉 위원대 석좌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봅니다. 역시 북한 문제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발표가 있은 뒤에 바로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취소 입장을 나타냈는데, 자, 이 상황에 대한 우리 패널분들의 상황을 좀 적어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취소한 속내가 뭔지 기막힌 한 줄 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네. 상황이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영환 부원장님께서는 트럼프가 지금 내가 속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네.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전자들이 한 것처럼 안 하겠다고 해서 된 거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어떤 그릇된 편견과 이런 것들이 우리 눈과 귀를 가려왔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그 국무부 라인들이 제대로 잘 못해왔다. 내 방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톱다운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기존 라인 말고 새로운 라인으로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김영철이란 대남 통전부장이 갑자기 북한 대표단 단장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미국도 사실 국무부 장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때는 당장 없었지만 어쨌든 CIA 국장을 내세웠고 그래서 새롭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말이 그렇게 죽어갖고 뭐 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때 1년 동안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다. 이런 말들이 보도들이 나오는 거고 미국 쪽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달 말고 5월 달에 빨리 만나자 이런 말도 나왔던 거고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어떤 말로 노동신문에 나오는 논조들, 또 김정은의 한미국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현지지도 보면 미국은 계속 날강도라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재가 정말 그 날강도 같은 제재를 계속하고 있다. 결국은 취소됐다는 거는 앞으로 내선 뭐 미중 갈등 이거는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북한이 기존의 입장에서 뒤로 물러서질 않으니까 결국은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태도 변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걸 한번 충격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루 전에 취소해버린 거로. 지난 5월 미북 정상회담 취소했던 그것처럼 북한 길들이기에 지금 미국이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은 말을 먹힐 수 있지만 그때하고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게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한 번의 충격요법. 김계관 부상이 이렇게 뭔가 발표를 하고 미국이 그럼 하지 말자. 이러니까 북한이 그 다음 날로 또 합시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했던 게 5월 달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도 그것이 그대로 작동할지는 이제 김정은도 트럼프를 비슷이 알고 협상의 기술을 다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작동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김정은과의 2차 정상회담 소리랑 하는 거 보니까 여지는 남겨둔 거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김 교수님은 압박 전술 그리고 중간 선거까지는 참자. 네, 일단은 우리 고영환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뭐 일맥상통합니다. 일단은 미국과 북한이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을 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해서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 합의를 어떤 것을 할지를 미리 논의를 했는데 논의가 아마도 상당히 진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것 같으니 그 증거가 뭐냐면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했겠지. 이것이 바로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판을 깨버릴 만한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가봤자 북한이 결국은 핵물질과 핵설을 신고하고 또 비핵화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할 것 같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판을 깨버린 겁니다. 판을 일단 깨버리면 지난번에도 5월 24일 날 판을 북미 정상회담 안 한다고 깨버린 다음에 놀래가지고 북한이 6월 1일 날 김영철 통전부장을 미국에 보내서 김정은이 친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나게 큰 상지봉투 그 바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내가 만나주지 해서 이제 정상이 되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세게 나가니까 북한이 고개를 숙여서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미국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 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걸 들어주면 폼페이오 장관이 곧 방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들어주게 되면 문제가 이제 커지게 되는데 그렇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완전히 깰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써놨은 것처럼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현재 언론이나 야당에서 봐라. 뭐 당신이 협상의 귀재고 뭐 협상의 귀재라면서 북한 비핵화를 꼭 이룰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느냐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회담이 잘 된다는 그 표를 내리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중간선거에 참는다. 그러나 만약에 북한의 태도가 변함이 없으면 중간선거 이후에는 6월 10일 한 합의문을 찢어버리고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그다음에 더 엄청난 제재 그러니까 완전한 무역 제재 또는 초기류 금수 조치 그다음에 해상 봉쇄까지 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 트위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사실 일각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압력을 가해서 이제 미중 무역에서 중국이 좀 뒤로 물러서게 하겠다는 평가를 내놓는데 저는 반대로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가까워서 뒷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게 거의 모든 전문가들 시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쌀값이나 기름값이 폭등했던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았어요. 어딘가가 물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미국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오히려 북한이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나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양보 안 하면 우리 북한 핵을 계속 용인하고 북한 핵을 확대해 줄 수도 있어. 이런 식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히려 중국이 북한을 카드로 이용해서 트럼프한테 압박을 하라는 것이 기본인데 미국은 그걸 알면서도 결국은 중국을 쳐서 중국 자꾸 북한을 무역 카드로 해서 우리한테 압박을 가려 하지 말라 이런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중국이 상당히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구구절에 이제 시진핑이 북한을 방북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바로 구구절 방법이 문제입니다. 구구절 방법은 중국 정권 창건 이래 사실은 뭐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과거에 뭐 등저평이 부수석 때 뭐 들어갔다 그러고 양상곤이 뭐 주석 때 뭐 한번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건 아주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근래 들어가서는 북한을 방북한 일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열병식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열병식 자체가 의미가 뭡니까?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건데 거기에 ICBM이 있고 SLBM이 있고 미국을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등장하는데 그 바로 시진핑 수석이 그 나타나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그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구구절 행사에 그 열병식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껄끄러운 겁니다. 일단 그래서 미국이 현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일단 그 취소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울 겁니다. 만약에 그 강행을 하게 되면 미국한테 정면 도전하는 것이고 앞으로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비핵화 문제도 내가 그걸 컨트롤해서 미국을 압박하겠다. 두 가지 카드를 동시겠다는 하긴 어제 저 B-52 미국계 중국 카디지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국 카디지뿐만 아니고 B-52H가 현재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핵탄두를 실어서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게 그 무기거든요. 그 얘기는 북한이 비핵화를 했으면 핵으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나 북한이 핵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중국을 압박을 해서 중국이 만약에 무역뿐만 아니라 북한을 다시 제재를 엄수하고 해서 이렇게 꼬리가 내리게 되면 이제 북한과 다시 회담을 시작할 것이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을 비호한다면 회담이 조기에 재개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한의 저런 민기적거리는 태도에 비핵화에 있어서 굉장히 민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대화가 잘 되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지금 진전이 없다. 비핵화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고 실질적으로 최근 연간에 이제 그 최근 몇 달 동안에 워싱턴에 있는 전문가들 이야기가 워싱턴이 백악관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다.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되는 거냐. 결국은 그걸 인정한 셈으로 된 거거든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림은 뭐냐면 이제 폼페이오가 갔다 오고 시진핑 주석이 갔다 오고
뭐 구구절 행사는 안 참가하고 뭐 9월 5일 전쯤에든가 갔다 와도 예.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것이 다시 잘 돼서 뉴욕에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 예.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최선의 그림인데 예. 지금 여기서 제일 먼저 진행될 폼페이오 장관의 이것이 방북? 취소가 됐어요. 예.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988년에 중국 주석이 평양 공화국 창건 마운더리라는 행사에 갔던 이후에 참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30년 동안 참가한 적이 없는데 예. 만약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정말 9월 9일 날 북한에 가서 ICBM이나 SLBM이나 화성 계열 미사일이 나가는데 주석단에 갇혀서도 김정은하고 박수 치고 있다는 건 미국에 대한 굉장한 도전으로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까지 안 가는 데다 그러면 미국으로서 그래? 그러면 이제 나머지 5천억 달러, 2,500억 달러 우리 관세 매길 거야. 이런 거가 될 수 있으니까 아마 중국으로서도 시진핑 주석이 다 준비하고 있다가 예. 그러면 상무위원회 위원이나 하나 보낼까? 이런 상황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이 또 영향을 미쳐서 남북 정상회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탁 쳤는데 안 해, 이젠. 근데 이제 5월 달처럼 북한이 이것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미국으로서도 한번 해보자 이거. 왜 신고서도 제출을 안 하고 왜 비핵화에서 일체 전진이 없이 왜 자꾸 예. 문기적거리느냐 이렇게 끌려다니다 정말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너 북한한테 속였고 북한한테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예. 이거를 어쨌든 반전시키는 카드가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아주 전격적인 취소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내민 카드가 이게 아니냐. 폼페이오 방북 취소가 시진핑 주석의 방북 문제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남북 2차 정상회담까지 다 연쇄적으로 지금 연쇄적으로 다 연결이 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북한이 강하게 버틸려고 그래도 경제 상황이 좋아야지 이렇게 예.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중국이 좀 뒷문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그 관점인데 예. 2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예. 갑자기 이제 이 북중의 국경선에 있는 그 세관들이 예.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북한의 중국 트럭뿐만 아니라 북한 트럭이 바로 압록강과 도만강을 오가는 숫자가 예. 엄청나게 늘어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듯이 그 북중 간의 그 태평양 발전소에 보면은 저 원유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예, 예. 연간 통상 한 50만 톤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는데 예. 2배로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96만 톤까지 될 정도로 예. 양이 늘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바로 이제 평양 시내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있는 예. 소비값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군사 훈련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입증이 되는 것인데 네. 이것 자체가 미국이 현재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고 싶은데 중국이 협조를 안 하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북한이 계속해서 이게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중국을 지칭하면서 현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바로 이제 거절한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